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미입니다. 자, 경기도의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도정 질의와 또 안건 심의 등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네네네.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상임위원회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할 때인데요.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네. 새롭게 포부를 다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용복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선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위원장님 역할까지 맡으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지난 9대에서는 경기도의회 또 우수위원으로도 이렇게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만큼 네. 또 열심히 또 이번에도 더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텐데요. 네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좀 친절하게 도민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자막으로 활동 내역이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독특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경력 사항 중에 정계 활동을 하시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쩐지 약간 그 얼굴에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인자함도 있으시고요. 이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거쳐서 네네. 현재는 경기도 보육정책포럼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그런 또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청사진도 그려볼 만한데요. 예, 저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20여 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왔는데요. 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영유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금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경기도의 보육 정책을 다른 기초단체나 강력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기도 보육 정책은 선진 보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라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대묻고 싶은 심정인데요. 제가 전반기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2년 동안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즉 보육은 개인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공공의 보육의 역할을 미지원 시설인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학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도의 정책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보육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 함께하는 보육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육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가 보육 현장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느끼는 점은 이것은 보육 교정에 대한 복지 그리고 근무 시간 을 통해서 우리가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3년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리고 비학점을 취득해야지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을 수료하던가 아니면 유사학과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사이버를 통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네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육학과 출신들의 2급 자격증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그런 자격증들을 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정말 보육 현장에 대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우리가 의무만 강요해왔지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데 2년 동안 좀 힘을 좀 쏟을까 합니다. 네. 네. 역시 20여 년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네.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공이 책임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네. 보육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이런 보육 문제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네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들이 진짜 걱정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맨날 눈물 흘리세요. 네. 근데 저희가 또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경기 아이 누리 놀이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또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경기 아이 누리 놀이터 사업은 아이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합성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에 좀 브랜드화 시킨 것이죠. 네. 예. 우리가 놀이터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종합선물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네, 뭐죠? 시소, 미끄럼틀 이것이 구태연하게 아직도 시기적으로 쭉 놀이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금방 잃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경기 아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네. 아이누리 놀이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더 네네.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9대 경기도 의회를 쭉 거쳐오면서 많은 노력하셨어요. 뭐 영유아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한 것도 그냥 보육에 관련됐기 때문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9대 전반기에는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 활동은 그냥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는 사람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조례를 몇 건을 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저희가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거기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한철에 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발생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네.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좀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도시숲은 우리 도시민들이 가장 인접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숲은 우리가 물 먹는 하마가 있듯이 미세먼지 먹는 하마가 바로 도시숲입니다. 네.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숲에서는 미세먼지를 한 41% 정도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시숲에서는 온도도 좀 낮춰주고 네네네. 또 습도도 높여주기 때문에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굉장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물 관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하는 정책이 강이나 또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장 강이나 하천의 원천수인 도랑. 그것은 도랑은 마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도랑 옆에는 농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많은 또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또 포함이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요즘 가장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 문제들을 잡는 조례들 중인데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조례들이 있고 이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좀 네네.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그 의식 조사인가요? 했더니 예. 그 경기도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네.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30%가 안 되더라고요. 잘 네, 몰라요. 잘 잘 모르신다고요. 모르죠. 네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또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네, 예. 이렇게 또 의원님들 나오셔서 네.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또 알려드리는 게 또 저희가 또 의무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도민들이 팍 또 밀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랑하셔도 괜찮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네네. 이 소통이 가장 이제 중요한 힘이라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님 재선이시니까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 많이 쌓으셨죠? 어떠신가요? 많이 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우직하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오랫동안 멀리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의정 활동의 주 목적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 중심의 민원 활동을 하는 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SNS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을 하는 많은 또 의원들도 계시지만 저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인들을 대면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나름 민원의 정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요새 공직사에서도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 중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또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SNS를 또 활용해서 또 네. 민원 같이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SNS 많이 팔로워나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몇 정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한뭐 오늘 저희 둘 추가하면 예,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둘 추가하면 플러스 2입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는데 요즘 네. 너무 바쁘시니까 네. 다 못 찾아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소통하면은 경기도 의회에 언젠가부터 그 지역 상담소가 개설이 됐어요. 각 네네. 지역별로 네네. 지역 상담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의회의 지역 상담소는 2015년도에 개설을 네, 하였습니다. 그냥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되는데 전국 최초죠. 네. 또한 또 우리 경기도 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없는 것도 경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설치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역민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 상담소입니다. 굳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지역 상담소를 찾아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기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직접 또 발로 뛰어서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도민들의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방문자 수가 적고 민원 해결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또 방문자 수도 있고 민원 네. 해결 건수를 보면은 도의 상담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 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렇죠. 도민들이 가셔서 저기 좀 민원도 제기하고 네. 또 지역에 어떤 문제점들도 제기하고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지금은 도민들이 직접 불편 사항이 있어서 도의원 상담소를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지만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냥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 되면은 꼭 경미 씨도 방문 네, 저 이렇게 목록 적어놨다가 네, 네. 한 번에 싹 가서 해결하고 네. 오겠습니다. 민원상 많은가 봐요. 여기 나오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아니, 나중에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네, 꼭 주십시오. 자, 이제 10대 경기도 의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네. 의회를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인데 각오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이번 10대 전반기의 의회 운영위원장의 중택을 맡게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좀 살림살이하고 정책도 결정하는 배에 비하면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또 경기도 도정의 정책에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 142명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의원들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참 많은 힘을 쓰실 것으로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정부 강화, 또 의회 안에서 아직까지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분위기 조성, 제도 개선에 대해서 힘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계속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 분권 그리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10대 때도 지금 뭐 도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장님이나 또 대표의원님 같이 공의 공약사항이 지방 분권 강화 그리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을 요구한 것도 좀 오래됐지만 우리가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섰는데 좀 멀게 봤을 때는 IMF 사태도 좀 터졌고 그리고 근래에는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이 국가의 한 곳에 너무 심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분권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인사권 독립 문제 이거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거대의 의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그렇고 인근에 있는 뭐 대표님들은 이미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누고 있고 의장님들도 전국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국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거기서도 이런 문제를 지금 전 때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아직 결실을 못 맺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것은 꾸준히 저희가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 같은 것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지금 저희는 어떤 기관이죠? 피감 기관인 경기도를 네. 감사하고 감시해야 될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피감기관인 경기도가 갖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이러니 우리 의정활동을 있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과 또 자료 수집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거는 좀 집행부에 저 의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인사 발령을 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사무처 독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지자체장이 의회 직원의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뭐 눈치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당연히 보게 예, 되죠. 독립이 안 돼요. 저도 그렇죠. 뭐 경기도민으로서 한 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참 근데 바쁘세요. 이외에도 정말 할 일들이 많으시거든요. 현재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집중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지방 분권 강화나 의회 인사권 독립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같이 이슈로 다뤄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운영위원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미 미미한 중앙 정부가 이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히 지방에서도 국가 정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시험 운영하기도 자치 경찰 같은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건 지방권 많이 좀 발전이 됐잖아요. 그 경찰권도 지금 지방에서 갖고 있듯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피감기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런 좀 웃지 못할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또 지방분권을 원하는 것도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윈윈해서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아마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분권위원회도 지금 태동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재명 지사도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의회와 또 네. 경기도에서 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이번에 좀 탄력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 용인시죠? 네네. 용인시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네. 그렇죠. 100만이 넘죠. 넘죠. 네. 넘고 또 도농 복합도시고 네네. 참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아요. 용인 시민들 만나면은 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좀 풀어야 될 숙제들. 용인이 95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 전에 인구가 너무 많이 가밀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사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가 지금은 난개발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불명예가 좀 있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인 기흥에도 이것으로 빌미를 삼아서 지금 우리 주민들 곁에 있던 산들이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상갈동에 있는 지금 산업단지와 또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도 지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에 기흥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농어촌개발공사 소유인데요. 네. 이것은 농업용 용수로서는 거의 목적 사업을 이뤄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기흥호수 주변에는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 그리고 화성 또 인근에 또 오산까지 해서 한 300만여 명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지금 수질 개선을 계속 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상으로서 시민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김민규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용인의 제 지역구에 또 상갈동에는 경기도 박물관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백남전 아트센터 그래서 뮤지엄 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도민들의 발길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저희들이 계속 이 일을 제기해서 다시 경기도 뮤지엄 파크를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변에는 구도심가가 있는데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을 통해서 경기 천년을 체험하러 오는 방문객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도시, 문화도시를 한번 좀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뮤지엄 파크는 지난번부터 굉장히 많이 힘을 쓰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용인시가 좀 난개발 오명을 벗고 모두가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 가시게요? 네,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사. 풀어야 될 숙제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어느새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마지막 한번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도 4년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거라면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좀 아쉬운 멘트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누구나 뭐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쉬움이 4년 후에도 또 있지 않도록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네. 도민들을 향해 더 뛰겠습니다. 네. 정말, 아쉬움이 없도록. 네, 진심이 담긴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더 말을 나누고 싶지만 말씀 나누고 싶지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진용복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원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진용복 의원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 의원들이 모두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도민들을 위한 진짜 정치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